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를 어떤 분야에 해야 좀 더 우리가 투자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이제 백신 1차 접종률이 지금 60%가 넘겼어요. 어제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10월 말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위드 코로나가 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우리가 대응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거나 어떤 이제 어떤 가게 같은 데도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도 2인 제한, 뭐 4인 제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저희가 통제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고 이제 마스크는 물론 착용을 하겠지만 점점점 이제 그거를 이제 완화시키고 해제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이제 각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정부에서 먼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추석 전까지 이제 우리 전 국민의 1차 접종률이 한 70% 이상이 되는 게 목표인데 거의 지금은 달성할 수 있는 상황 같아요. 이제 거의 임박했잖아요. 지금 한참 맞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성인은 뭐 80% 이상 뭐 접종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거의 달성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거의 한 1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한 8, 9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타국의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보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하고 이미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어요. 물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프리미어리그 관람객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 토트넘 이제 거기 응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거의 이 정도로 마스크를 안 쓰고 위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이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지금 위드 코로나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페에서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물론 높아요. 여기도 빠르게 높아진 상황에서 여기는 2회까지 모두 완료를 한 사람들이 70%, 전 국민의 70%.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접종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요. 자영업 비중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높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를 안 시키면 거의 국가 경제 내수 경기는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역 조치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뭐 확진자가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빠르게 접종률을 올리는 게 더 효과가 높은 거지. 방역 조치를 뭐 엄청나게 한다고 해도 뭐 한두 사람만 이걸 어겨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우선이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와중에서 이제 경제가 완전 폭삭 망해버리면 코로나 안 걸리고 경제적으로 망하나 뭐 그런 차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지금 10월부터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드 코로나를 안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내 경제만 저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폭삭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보기 시작했냐. 저는 이제 그 화장품 ODM 업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왜 제가 화장품 ODM 업체를 보기 시작했냐. 지금 보시면은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을 한번 보시면 물론 주가가 폭락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지금 저는 주가 폭락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ODM 업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물론 실적은 개선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업체들이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중국은 보시면은 이렇게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에 알리바바 이제 그 판매량 순이거든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금 로컬 브랜드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보면 별표 표시된 부분이 로컬 브랜드들이거든요. 뭐 우리가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들이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색조 브랜드긴 한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데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색조 화장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기초 화장품이 이제 꾸준하게 잘 팔렸겠죠. 그러니까 LG 건강 같은 업체들의 실적이 망가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그 성장을 해버렸어요. LG 건강 한번 실적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실게요. 코로나 2020년도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망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매출액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냈는데 왜 이렇게 폭락을 하냐? 코로나 때 이제 그렇게 물론 주가의 타격을 그렇게 받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 때 안 떨어진 것도 있지만 향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뭔가 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큰 투자자들의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많이 판단을 더 자료를 많이 보고 더 판단을 하겠죠. 중국 시장 비중이 높잖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은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파시카. 근데 이 업체들의 주로 파는 제품들이 고가의 기초 화장품들이에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또 색조 화장품도 많이 팔아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라겠죠.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보다. LG생활건강은 그 기초 화장품이라서 중국 로컬 화장품하고 경쟁이 좀 덜하니까 좀 덜 하락한 거고. 그래도 어차피 기초 화장품에서도 이제 그렇게 치고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 기초 화장품을 하고 있고 각국의 이제 에스티리오더라든지 뭐 이런 어, 업체들이 랑콤 뭐 이런 이제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론 이거 저 아르마니 뭐 이런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조차도 중국 로컬 브랜드들한테 이제 고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 브랜드는 화장품 브랜드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도 않고 한 업체들인데 물론 중국에서 LG생활건강 뭐 이나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들이 기초 화장품 브랜드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게끔 평가를 받았었는데 저는 앞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방향성으로는 점점점 중국 업체들이나 뭐 이런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기초나 색조뿐만이 아니라 색조는 이미 장악했어요. 근데 기초까지도 장악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최근의 입장이 어, 상당히 강력한 막 정책을 공동부유 뭐 이런 거를 펼치면서 상당히 무섭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자국 업체들을 점점점 키우고 그리고 이제 사치품이나 이런 거를 못 사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점점점 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고가의 제품 뭐 기초 화장품 뭐 세트로 사면 막 100만 원이 넘어가고 막 200만 원 막 이런 제품들을 그동안에 막 가격을 쫙 올려가면서 오히려 고가 상품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과연 많이 팔릴 수 있겠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명품 뭐 그런 쪽의 브랜드가 없는데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대안은 뭐냐. 이런 아까 이런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어,
아직은 제조나 뭐 이런 얘네들이 개발 능력이나 이런 상품 기획이나 이런 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강점인 게 또 ODM 업체들, 화장품 위탁 생산이나 개발까지 해서 이제 처음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개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제 이 기업들은 그런 맡길 만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을 찾는 거죠. 화장품도 그냥 개발까지 해주고, 그거를 우리나라가 잘하는 기업들이 두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콜마는 우리나라 국내 비중이 높고, 코스맥스는 중국에서 잘해서 중국 시장에서 ODM의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와중에도 코스맥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한국콜마는 지금 연결 기준 실적이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한 자회사 이제 건기식 업체가 있어요. 그 회사, 그 헬스케어 업체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포함이 돼서 그 조금 그 회사 실적이 안 좋아서, SK 이노엔이라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조금 실적이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한국 콜마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 화장품 ODM 부분에서는 본업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ODM 쪽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ODM 사업은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장을 했어요. 중국이 이제 온라인 쪽에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부상을 했는데, 온라인 사업 쪽을 이제 ODM으로 이제 많이 맡겼어요. 코스맥스가 중국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쭉 한번 봐볼게요. 먼저 이제 ODM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지금 화장품 ODM 같은 시장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이 여기 14%로 나오죠.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선 꽉 잡고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 실적은 뭐 전년 비해서 이렇게 계속 늘고 있어요. 한국콜마도 영업이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노엔이 이제 연결로 잡히는데 좀 안 좋았다고 했고, 이제 화장품 부분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콜마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최근에 막 증설도 하고 하긴 하는데, 어, 지금 중국 쪽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어, 중국이 매출 비중이 지금 한 이 정도 돼요. 32% 정도.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나중에는 거의 40%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예상 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화장품주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뭐 이런 화장품 회사들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을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턴어라운드 할 때는 초기에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 주가 탄력도도 더 높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코스맥스가 이제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콜마는 이제 그 연결 기준으로 잡힌 아까 이노엔이나 이런 쪽이 조금 실적 리스크가 조금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한국콜마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뭐 중국이 이제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면세점 이런 구매액 이제 추세를 보시면은 상당히 좋았고, 코로나 때 한번 무너졌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그럼 올라가고 있냐? 이거는 이제 그 중국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 면세점 와가지고 사가는 물량들이 많아요. 그게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거고, 이렇게 많이 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화장품 소비는 줄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주식들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때 뭐 여행업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은 이미 미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폭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화장품 쪽들은 실적이 망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가가
예전에 코로나 수준 때까지도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연히 안 될 것이다. 근데 보시면은 좀 코스맥스 한번 실적 보시면은 그래프로 돼 있는 거를 먼저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다른 기사에서 이제 그림으로 잘 나와서요. 이렇게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코로나 때도 안 망가졌어요. 이미 영업이익은 뭐 이제 뭐 어떤 비용 측면에서 있죠. 20년은 영업이익은 좀 안 좋았지만 21년도 상반기 때 지금 영업이익도 살아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20년 때 영업이익도 안 망가졌네요. 제가 영업이익도 성장했고 매출도 성장했어요. 코로나 때 심지어. 지금은 더군다나 영업이익은 거의 더블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전년 대비.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는 못 오르고 있죠. 지금 이게 주봉인데 뭐 20년 이 코로나 터졌을 때 한번 쫙 올랐다가 무너졌다가 쫙 올랐다가 근데 여행주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못 오르지 않았나요? 생각해 보면은 이거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예상 실적이 올해만 벌써 1,2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1,200억이고 그리고 이것도 초과될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 버렸거든요. 이때 대부분 증권사 컨센서스가 300억대 거의 300억대 중반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때도 뭐 코로나가 조금 지금 안 좋아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꾸준히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색조 화장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색조 화장은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를 벗는 순간 아무튼 폭발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닐 거고 모임도 많이 이제 그동안 못 해왔던 걸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벗는 순간 색조 화장품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직, 즉각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만한 회사는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라는 거죠. 제가 봐도. 왜 그러냐면 ODM 업체는 동아시아권에서는 여기가 최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뭐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코스맥스가 영업이익은 뭐 지금 이 정도로 되니까 화장품 업체 중에 이 정도로 저평가된 업체는 없어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거의 한 20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5배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싼 편이죠. 그러면 얘네가 그러면 뭐 ROE나 영업이익률이 낮냐? 뭐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 보면 그래도 ROE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거의 20% 가까이 되죠. 예상되는 ROE가. 그러면 이제 비교 테이블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계속 연관성 있는 것들로 제가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스맥스의 밸류에이션과 LG생활건강 뭐 동종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예상 수익이 거의 지금 컨센서스가 각 증권사별로 거의 비슷해서 그냥 이거 보실게요. 테이블이 좀 보기 편해서요. 뭐 2021년 뭐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21배인데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 뭐 밸류에이션 보면은 뭐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ROE랑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ROE가 지금 18% 가까이 되잖아요. 예상 ROE가. 그뭐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ROE가. 우리가 지금 이 ROE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내 자본금을 투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순이익을 올렸는가 내가 내 자본금을 뭐 투여해서 순이익을 올렸는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자본 총계가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ROE가 이제 이 ROE 퍼센티지에 따라서 근데 내 자기 자본을 내 자본 총계를 이만큼 계속 증가시켜 준다. 18%. 그러면 이거는 어,
최소한 이 기업이 뭐 고평가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뭐 PER이 막 엄청나게 높고 뭐 그렇지 않다면, 이 기업은 연간 15% 이상의 주가 수익률은 내가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22년 되면은 더 내려가요, 이 PER이. 그래서 상당히 저렴해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ROE가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자기 자본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가 돈 벌어서 계속 자기 자본 총계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콜마는 좀 이제 그 ROE가 얘에 비해서는 좀 낮죠. 그래도 이제 한국콜마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뭐 밸류에이션이 다른 화장품 업체들에 비해서 비싸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뭐 이런 글로벌 이제 이런 좀 비싼 화장품을 파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 이쪽 보면은 PER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필품으로 생각을 해서 PER이 좀 높게 평가받아요. 이게 코로나 때 뭐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서 뭐 높게 평가받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화장품은 뭐 ROE가 이렇게 높아요. 원래 좀 높은 편에 높은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시세이도는 좀 낮네요. 근데 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경우에 ROE가 엄청나게 높죠. 근데 근데 거기에 뒤지지 않는 ROE예요. 이게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ROE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화장품밖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음료 사업부나 뭐 이런 걸 상당히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편입을 해놨기 때문에 순수 화장품 업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생활용품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ROE는 그렇게 높을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그리고 기업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이런 규모의 뭐 이런 ROE 그렇게 좀 실망스럽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고요. 오히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더 제가 보기에는 주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ROE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은 이 지속적으로 ROE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본 총계를 증가하면서 이게 자기 이제 자본 총계를 증가한다면 보유 현금도 늘어나고 점점 배당 여력도 늘어나고 점점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주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ROE가 상당히 ROE를 지속적으로 좋은 ROE를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보다는 꾸준한 성장. 근데 코로나는 특수한 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위축됐고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던 기업이라 오늘 이 기업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코스맥스와 이제 한국콜마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보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음, 이쪽이 이제 나중에는 여행이나 항공 쪽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좀 오늘 좀 횡설수설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투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증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별건 아닌데 이렇게 본인도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인데 그냥 뭐 백화점식으로 계속 종목만 언급하고 책임감 없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공감,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한 푼이라도 들어가야만이 어떤 책임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 제품도 저는 한번 사서 써보거든요. 노브랜드 제품 중에 코스맥스가 위탁 생산한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외에 브랜드 상당히 많아요.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이런 회사들이 많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